두 번째 시간은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누가 저한테 지금 시점에서 마케팅 포피 중에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프로덕트 중에서도 신제품 개발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제품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최근 3년 내에 출시된 신제품 매출액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야 됩니다. 높습니다. 이걸 갖고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총 매출액에서 거의 90%를 옛날 히트한 상품 갖고 계속 끌어가는 회사는 앞날에 대한 보장이 별로 안 보여요. 네. 신제품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객 입장, 기업 입장. 자, 고객들은 굉장히 혁신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간주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업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 약간 개선한 것도 어쨌든 우리는 처음 생산하는 거다. 이것도 신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신제품을 활용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신제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하나가 나와서 2년 버티는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결국 98.5%는 신제품이 실패한다. 물론 실패라고 2년 내에 간주하기 좀 그렇지만 자연 도태되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일부러 사정상 물건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100개 나와서 거의 99%가 2년 내에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엄청난 실패율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크겠죠. 네, 이 어떤 신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그 제품을 구입해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5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보통 얼리 어댑터들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구입을 하는 많은 이 계층, 이 다수층들이 사기 전에 많은 신제품들은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스밸리 캐즘을 뛰어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다. 역시 초기에 이 얼리 머조리티까지 넘어가는 초기 타겟팅을 명확히 한다거나 포피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통 그네들은 이 New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 보통 NDP라는 용어를 이렇게 축약해서 쓰곤 하죠. 자, 여기서는 8단계로 한번 프로세스를 만들어 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1단계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자리는. 이건 어렵지 않죠? 예,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한번 창출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일단 나왔어요. 포스트잇으로 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그렇죠? 추출해야 되겠죠. 한 몇 개 정도를 추출해서 추출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한다? 네, 상품 컨셉을 한번 개발해 본다. 그리고 테스트를 나머지 해서 최종 어떤 하나의 제품, 컨셉을 건지는 거죠. 예. 자, 4단계, 5단계에 들어갈 것은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마케팅 전략 수립을 먼저 할까요? 네, 마케팅 전략 수립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성 분석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보고 이제 사업성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상품 개발. 나머지 하나 있네요. 시험 마케팅입니다. 상품을 물리적으로 개발했으면 요걸 갖고 바로 전국에 까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이나 고급 제품이면 강남 쪽에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일부 시장에만 먼저 테스트 마켓용으로 이렇게 시험 마케팅을 하고 그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상품으로 일정한 지역 전체 까는 거죠. 자, 이들 8단계를 단계별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주로 고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주로 설문조사, 500명, 1000명 아니면 심층 관계된 몇 사람, 10명 안팎의 사람을 불러서 듣는 그런 정도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인류학자나 디자이너들, 이 관찰 잘하는 분들을 기업에서 마케터들이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요새 많이 하는 것들, SNS에서 엄청난 양으로 고객들이 잠재 고객이 뱉어놓은 얘기들,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콜센터 같은데 걸려오는 고객의 목소리들도 다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원천과 함께 어떻게 과연 아이디어를 얻느냐, 발상 기법은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하시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엄청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완전히 일반 대중들한테 열어놓고 구하자, 소위 집단지성의 폭을 넓혀서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마케팅 3.0에서도 우리가 고객이 이제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그랬죠. 예, 여기선 마케팅이라고보다는 여기선 R&D, 연구개발, 또 아이디어를 초기에 얻는 혁신 과정, 이런데 이제 고객이 참여한다라는 개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서로 비슷한 듯 약간 다른 개념 구분을 잘 해보십시오. 자, 크라우드 소싱은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예요. 그냥 공모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온라인 백과사전 보시면 위키피디아 보시면 알겠네요. 스스로들 고객들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열어놓고 한다는데, 크라우드 소싱에 비해서는 크라우드 소싱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 여기서는 주로 외부의 그 중에 전문가 집단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는 위에서는 어떤 공모를 하고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정도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형태로 협업 과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자원을 외부에 공개를 해서 외부 전문가 집단이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이노센티브라는 이 사이트를 이제 치고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구하는 사람, 기업과 아이디어를 풀어주는 일반 외부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이디어를 풀어주는 이런 전문가에게 적정한 상을 제공하는 이런 아주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품 개발 프로세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창출이었습니다. 폭넓은 아이디어를 이제 개진해서 얻어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좀 가려내야 되겠죠? 네, 추출입니다. 근데 이 추출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 예. 우선, 이 아이디어는 우리 회사의 역량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우리 회사 목표하고 좀 맞지 않아. 이 아이디어는 내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어? 이런 걸 서로 팀플 작업, 워크숍 형태로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축소를 시켜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제외하는 나름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의 요소를 봐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개의 아이디어를 이제 건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크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고객 가치 부분이 높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할 의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요새는 기업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고객들 몇 분을 초청해서 같이들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테스트를 바로 해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은 역시 우리가 저번에 한 대로 시장 규모가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좀 특이하네요. 기존 자기의 우리 회사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특이한 어떤 지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2단계에서 이를테면 아이디어 추출, 지금 한 3개 정도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는 각 아이디어별로, 추출된 아이디어별로 상품 컨셉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하나의 어떤 상품 컨셉을 이제 남기는 거죠. 선정을 하면 4단계에서는 뭘 하죠, 여러분? 4단계에서는 이 하나의 상품 컨셉을 갖고 이제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씁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의 상품 컨셉을 남기는 과정. 자, 상품 컨셉이라는 건 마케팅 기획안에서 보통 프로덕트 하면 바로 이 상품 기획, 상품 컨셉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프로덕트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고 내용이 상품 컨셉이다. 상품 컨셉은 뭐냐? 상품 아이디어를 이렇게 소비자 언어로 구체화한 겁니다. 자, 소비자가 쓰는 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만든 말이 상품 컨셉이다. 소비자가 같은 말을 들어도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때요? 밑에 있는 100% 우리 밀로 만든 영양가 만점의 내 몸에 좋은 빵. 좀 더 와닿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자, 이렇게 소비자 언어로 쓰고 각각 이 세 가지 각각의 컨셉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하나로 낙점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상품 컨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보고서 또는 마케팅 기획안에 들어가는 포피 부분에서의 프로덕트 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 컨셉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품 컨셉은 뭘까요? 네, 이렇게 두 줄로 정리되네요. 목표 고객층에게 상품 특성을 얘기하는데 상품 특성만 갖고 고객은 그래서 그게 나한테 주는 게 뭐야?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고객 가치를 추가하라는 거죠. 결국 상품 컨셉은 상품 특성이나 고객 가치를 적당하게 버무려서 설명하는데 목적은 결국 고객이 이 상품을 이해하고 이 상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얻도록 표현은 이 세 줄 안팎의 어떤 문장, 문구로 만드는 것이 상품 컨셉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나중에 평가하는 기준은 그 문장이 카피가 얼마나 쉽고 명확하고 간결한가. 사실 쉽고 명확하게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골고루 충족을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광고 카피라이터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 용어가 아닌 고객 용어로 써야 된다. 특히 고객하면 목표 고객층. 자, 예를 들면 주로 상품 컨셉이 나오면요. 이것은 보고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광고 카피에 이 상품 컨셉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사례가 나오네요. 네, 젊은 세대를 위한 뭐뭐뭐. 그 다음에 한국 대표 실용 정장. 자, 이런 부분의 카피 문구에 활용된 게 상품 컨셉인데 상품 컨셉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타겟층, 앞서 포피 앞에서 선정한 STP의 타겟층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P, 포지셔닝 컨셉도 여기 활용하는 여기 좀 보시면 나오죠. 젊은 세대라는 타겟층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표 실용 정장. 그러니까 경쟁사와 차별하는 어떤 그런 포지셔닝 컨셉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품 컨셉은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라.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쓸 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핵심 포인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글은 상대방 보는 사람이 누구냐를 염두에 두면서 써라. 결국 상품 컨셉은 타겟층의 이해와 그 얘기가 뭔지 그 상품을 이해하고 상품을 사야겠다라고 공감을 얻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써야 된다. 자, 여기서 명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사례로 갖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품 컨셉에 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자, 이 크림 자체로는 명확하지 않다. 왜? 사람들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젊은 여성층에는 화장품, 남성에게는 아이스크림이나 면도 크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자, 그런 개연성을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 보이시나요? 자, 보는 방향에 따라 이게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나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타겟층이 딱 보면 어떤 한 단어가 동일하게 떠올라야 되게끔 명확하게 써라. 예전에 제가 아마존에서는 상품 컨셉을 어떻게 쓰느냐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하라고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언론에 발표된다고 보고 아주 쉽게 소비자에게 자, 신문에 발표되는 내용은 굉장히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봐도 이해하게끔. 자, 그렇게 간명하고 쉽고 명쾌하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면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상품 기획을 초기에 아예 폐기를 시키는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품 기획 컨셉에는 FAQ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써봐라. 상품 기획 안에. 그래서 상품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초기에 어떤 질문들이 많이 물어올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달아서 아예 여기다 붙여놔라. 그게 되지 않으면 상품 기획은 폐기해야 된다. 네. 3단계에서 여러 가지 몇 개 정도의 상품 컨셉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최종 1개로 지금 낙점을 한 거죠. 상품 컨셉 1개가 남았으면 이제 4단계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1개 생존한 상품 컨셉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마케팅 전략 수립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STP와 4P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학습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넘어간 부분, 마케팅 목표를 항상 설정하고 STP와 4P를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마케팅 목표는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표에는 매출액 같은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익, 그렇죠? 재무제표상의 어떤 구체적인 단기 순이익, 이런 목표가 있죠. 자, 마케팅엔 과연 어떤 목표가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마케팅은 사실은 어떤 기업 단위의 그런 게 아니고 상품, 제품, 브랜드 단위로 보통 목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증가율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성장률. 이건 성장에 대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익, 양보다는 현금성이 얼마나 있느냐, 비용을 제한 수익이 얼마나 되냐 관계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와 관련한 비교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점유율을 얻느냐, 이런 지표들이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케팅 4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고객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인식 지표도 있고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이 사업성 분석 또는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이런 얘기를 5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자, 앞단계 4단계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 요걸 갖고 이제 벌어들일 그 어떤 매출액과 비용을 견적하면서 이제 따져보겠죠. 그리고 정성적으로는 우리 회사 목표와 일치하느냐, 우리 내부 자원과 적합한가, 그런 걸 보고. 아쉬운 거는 기업에서는 요새 혁신성 높은 신제품을 요구하지만 이런 제품일수록 이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성이나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이 아이디어로는 나올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음은 6단계죠. 자, 사업 분석도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럼 이제 상품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개발은 아주 완제품을 공들여 만들기보다는 프로토타입으로 일단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만들어 보고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6단계였습니다. 자, 6단계에서 상품 개발하고 테스트를 한 결과 통과되었어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바로 이제 신제품을 전국에 출시하기보다는 테스트 마케팅이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건 일부 지역, 강남이면 이게 프리미엄 상품이라서 강남권에만 한번 깔아보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예측하기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일부 지역에만 깔아놓고 판단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거 일부 지역이 아니면 아예 그 팝업 스토어 몇 군데다가 이러면 임시 한 2개월 정도만 깔아놓고 고객 반응을 보는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험 마케팅 거쳐서 괜찮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신상품을 출시하는 마지막 단계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출시 시기가 이제 중요하죠. 경쟁 제품과 동시에 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초기에 불확실성을 좀 갖고 먼저 가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우리가 갖고 있을 위치를 전부 다 점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잘 판단해 가면서 출시를 타이밍을 잡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